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또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보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또 체리피킹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이앵커도 체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체리도 잘 골라야지 맛이 있어요. 네. 안 그러면은 뭐 달콤하지 않고 쌉쌀하기만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용어죠. 월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맛있는 체리를 골라낸다. 소위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동구의 이 바이앤셀에서 우리 이 앵커가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느라고 아마 다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한두 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점검하는 그러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에 많은 종목들을 담아놓고 있지만 수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점검을 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체리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또 예시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정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런치 타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코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솔루션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이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대부분 하락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달라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또 부광약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또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97%의 수익률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종목 상담 코너에서 많이 파트너님께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근 저점이 또 52,000원 라인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현재 1.76%, 마이너스 1.76%의 수익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이 종목이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홀드율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 전반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5% 넘는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도 1분기 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가장 수익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4%의 수익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부광약품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 또 어떻게 전략을 꾸려가야 될지 또 파트너님의 솔루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661님의 우리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연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매수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다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서동구 멘트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또 파트너님의 사연과 또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파트너님 이렇게 또 한 줄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섹터와 종목들,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요 5개 종목만을 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하다못해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2년 동안을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률은요. 장중에 실시간 수익률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고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아마 우리 CG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그만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을 이제 진단을 해드릴 때 잠시 후에 어떤 특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교체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도 섹터, 주도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 계좌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와 또 주도 종목들로 계좌를
꾸려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솔루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봐야겠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비중이 높은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자. 뭐 이익 실현까지 되면은 좋겠는데요.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뭐 수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바이오 시밀러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화려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OEM, ODM 이런 시장 쪽으로의 더 많은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강력한 경쟁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여타 종목들로도 매기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떤 독점적인 그러한 우리 국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는요. 지금 모습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사실은 잘 유지가 일봉상으로만 먼저 보시면은 이러한 라인들이 이탈이 되고 나니까 한 단계씩 더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15만 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방은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철저하게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19만 원과 요 15만 원에서의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이 종목은 13만 원대까지도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15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되고 있지만 요 16만 원 이상 요 자리 정도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16만 원 근처 온다라고 했을 때 50% 정도를 정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조선 쪽들 또는 뭐 방산 쪽들 이쪽들을 기다렸다가 매수에 들어가는 어떤 교체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 대표적인 종목이 다른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로 크게 흔들렸던 하나오션 같은 종목을 8만 원 이하짜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죠. 뭐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강력하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뭐 2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2년까지 필요 없고 뭐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면 그 전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요, 이 5만 원대 초반 자리는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거고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6만 원이 넘어왔던 자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5만 6, 7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준다라면 다시 한번 6만 원 이상 안착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겠고 최소한도 만약에 내가 일부라도 이익 실현한다라고 하면은 6만 원과 6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뭐 이익 실현도 병행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계좌에서의 비중 18% 꾸준하게 좀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파라다이스가 그나마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뭐 지금 해외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개별 관광에 따른 그러한 뭐 우리 흔한 말로 성형 받고 뭐 음악 즐기고 또는 뭐 카지노 가서 게임한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이제 탈출해 주면서 10,000 원 이상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12,500원, 13,000원에서 이제 지지 공방을 벌이고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15,000원 라인 정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은 14,000원부터 15,000원 사이는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그 가벼운 종목들은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하면서 현금도 유지해 놓고 다른 것들 기다렸다가 교체 전략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이 이 아시아나항공이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주가는 하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얼마나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물론 뭐 대한항공과 관련돼서 또 일부 뭐 호방건설과의 지분 경쟁 뭐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보다는 본업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유가의 이러한 부분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좋은데 주가는 아직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2,500원이라서 상당히 지금 손실률도 크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요 9,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의 움직임을 좀 보시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보여진다라면은 기술적 반등은 뭐 10,000원에서부터 11,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중이 8%밖에 안 되긴 하더라도 교체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난 지금이라도 일부 좀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 뭐 요 10,000원대 또는 뭐 8, 9,000원대 이렇게 있는 뭐 G2파워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이 흔들릴 때 교체 전략을 병행하는 것도 일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강약품이 있는데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OCI 홀딩스에서 인수를 했죠.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1,000억에 대한 유증이 이제 발표가 됐고 6월 3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월 2일자군요. 6월 2일자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진행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유증을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OCI 홀딩스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고요. 이 부분이 증자 참여와 더불어서 어떤 추가적인 파킨슨병 관련된 이 연구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만약에 하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잘 진행이 돼준다면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뭐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뭐 물타기 하세요라기보다는 증자만이라도 참여를 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평단도 좀 낮추고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그리고 하반기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딱 두 가지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중심 축에 있는 소위 주도 섹터나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들이요. 이 비중 자체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쪽에 20% 이상씩 이렇게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계좌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빠질 땐 같이 빠지고 반등 줄 때는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주도 섹터와 종목에서 관심을 갖고 놀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개별 종목들도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을 반등시 축소해서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조선주 쪽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유의 개념으로 계속 홀딩하자. 또 파라다이스 역시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이익을 챙기자.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일단은 지지력이 중요한데 10,000원 이상에서 11,000원 근처에서 매도하면서 G2파워라든가 또는 한전산업이라든가 이런 원전 쪽에 관심을 갖고 부강약품은 유증을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씩 이렇게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파트너님의 솔루션을 보니까 또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 이렇게 교체 전략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좀 흔들릴 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그럼 빨리 저 종목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 종목이 일정한 자리에 와주고 관심을 가진 또는 말씀드린 종목이 눌림목을 주거나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교체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유효하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이 9661님에 대한 포트폴리오 한 줄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시장 주도 섹터라든가 종목을 관심을 갖고 편입할 노력을 하자. 많이 빠진 종목을 무조건 기다렸다가 뭐 그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한다든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반등의 어떤 모멘텀도 안 나오는데 계속 물타기 한다. 절대 자제하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시장에서 살아있는 업종 또 종목에 대한 관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이 아닌 또 나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종목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를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자 성향과 또 보유 기간 등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솔루션 또 밴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샵 3772번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별 종목 상담 코너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